네, 안녕하십니까. 애플러 전곰의 애플을 사용하기를 즐겨하는 애플 유저로서 바라보는 이번 아이폰 12에 5G 칩이 탑재됐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말이 좀 빠르고 해석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 밑에 자막 깔리고 있죠. 여기 깔리고 있다. 이게 자막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먼저 시작한 것들을 나중에 채택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뭐 옛날 얘기부터 조금 할 건데 좀 귀찮으신 분들은 뒤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표시된 이 시간으로 넘어가 주세요. 남들이 했던 것들을 차용해서 더 좋게 만들어 버릇했던 것은 애플이 언제적부터 그랬냐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애플은 대놓고 기존의 스마트폰들은 많이 나와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밑에 키보드가 달려있는 블랙베리를 비판했고 뭐 여러가지 이제 스타일러스가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 그때 당시 나와있던 무슨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엄청나게 해가면서 우리 휴대폰은 그런 것들을 더 좋게 사용하기 괜찮게 개량을 해가면서 이렇게 내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예전에 나와있던 것들을 모아서 이쁘장하게 잘 만드는 데에 특화된 기업이었어요. 아이폰의 초창기 모습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이제 그 이외의 편리한 점들이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덮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불편해서 애플을 못쓰겠어, 아이폰을 못쓰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능들이 좀 많이 불편한 것들이 좀 있어서 탈옥이라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탈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해킹을 해서 내가 원하는 UI, 원하는 기능들을 마음대로 추가해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을 하는 것이 바로 탈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애플이 자기네 걸로 만들어 오면서 흡수를 하면서 더 좋아졌죠. 대표적인 기능이 폴더로 이렇게 아이콘을 묶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되게 보편적인 기능이 됐죠. 이게 아이폰 초창기에는 폴더로 묶는 기능이 없었어요. 초반에만 해도 그렇게 스마트폰에서 지원하는 앱들이 많지 않았는데 앱스토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뭐 수백만 개의 앱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앱 폴더링 하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필수가 되기 시작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4였나요? 3GS 후반이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폴더로 묶는 기능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편리하고 깔끔하게 구동이 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제어 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위에서 쓸어내리는 기능이 이제 전반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주로 돌아갔던 그런 기능들인데 예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에 탑재될 iOS 14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에서 채용했던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여기에서 됩니다. 위젯 기능 같은 경우가 안드로이드에서 이래저래하게 돌아갔는데 그 기능에서 굉장히 더 개선된 버전으로 이쁘장하게 잘 포장해서 내놓을 예정인 거예요. 다수의 카메라가 달리는 것도 다른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온 거예요. 광각, 표준, 망원 이 세 가지가 들어간 것도 기존에는 그냥 표준이랑 망원만 있었죠. 표준도 근데 거의 광각에 가까웠는데 이제 초광각까지 달아놓게 된 겁니다. 어쨌든 다른 회사가 한 것을 갖고 와서 얘는 되게 더 자연스럽고 더 좋게 개량을 했어요. 광각에서 표준에서 망원으로 넘어갈 때 이 넘어가는 느낌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표준으로 찍는다고 하더라도 광각의 그 이미지까지도 함께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해서 여러 가지 EIS, OIS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전부 다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나 이거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용자가 만족하게 됩니다. 카메라도 1200만 화소로 모두 다 통일을 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각 카메라에서 이 카메라에서 저 카메라에서 이 카메라로 넘어갈 때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거의 못 느끼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얘네들이 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스타일러스도 사실 후발주자잖아요. 다른 애들이 다 쓰고 하다가 이제 아이패드에서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아트적인 요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애플 펜슬을 이 아이패드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참 잘 도입한 것 중에 하나가 4기가 램입니다. 고용량 램이요? 이건 아니요. 대부분 어찌됐든 애플이 새롭게 도입하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이미 했었던 것들을 갖고 왔을 때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했네, 특허가 문제냐 어쩌네 이런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어찌됐든 얘네들은 이 특허 가지고서 골머리를 많이 앓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차용할 때도 자기만의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법에 안 걸리게 교묘하게 참 잘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 먹었죠.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5G 칩이 되는 겁니다. 5G 칩이 물론 이제 여러가지 버전이 있다라고 해요. 반쪽짜리 5G라고 하는 그 파트를 사용을 한다거나 진정한 의미의 5G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얘네들은 5G 칩을 탑재하기로 루머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퀄컴과도 그 계약이 잘 되어 있어서
나오긴 나올 거야 5G 칩이. 근데 이게 지금 애플의 행보로 봐서는 통신 칩에 있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의구심이 들어요. 첫 번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최신 아이폰에는 어찌됐든 그 와이파이 6 표준을 달아줬습니다. 근데 맥에는 와이파이 6 표준을 달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고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열받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이 완벽하게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도입하지 않는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좀 늦어지게 된 부분은 있었어요. 근데 물론 아이폰 11에 5G 칩이 탁 장착되지 않았던 이유는 법정 소송 때문에 그랬습니다. 퀄컴한테 이제 우리가 라이선스 비용을 주니만이 이렇게 싸우다가 나는 인텔에다가 새 보금자리를 틀 거야 라고 하면서 인텔 너 5G 칩 만들어줘 했는데 인텔이 나 못 만들겠어 라고 강짜를 놓으면서 다시 퀄컴이랑 손잡으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7년 동안인가 이 칩을 공급받는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러한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5G 칩을 이제 좀 늦게 도입을 하게 된 사연이 있었죠. 이런 사연들 끝에 지금에서야 5G 칩을 탑재하게 됐지만 애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지키게 된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5G 칩을 어차피 늦게 도입하게 되는 마당에 조금 더 연구하고 좀 더 견고히 만들고 좀 더 괜찮게 만들어서 한번 탑재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만들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땡큐! 하지만 여러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5G 칩을 탑재를 했을 때 정말 애플이 원하는 만큼 그러한 수준의 아주 부드러운 그런 어떤 연결성을 보여줄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불안하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5G 휴대폰도 이게 제대로 터지냐 안 터지니, 이 커버리지가 충분히 갖추어졌니 안 갖추어졌니 얘기가 좀 갑론을박이 많이 나오면서 5G가 의미가 있냐 없냐라는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어요. 괜히 통신값만 더 비싸지고 이러한 부분이 좀 걱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더 큰 문제는 애플이 이 5G 칩을 갖고 들어와서 이걸 우리나라에 어떻게 잘 적용시킬 거냐가 더 걱정인 거예요. 제가 초기에 아이폰 3GS를 사용했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애니콜이라는 휴대폰이 굉장히 많이 보급화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걔네가 주로 내세웠던 광고 카피 중에 하나가 한국 지형에 강하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산에 진짜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지에 산골짜기에 들어가더라도 터지는 게 그러니까 삼성 휴대폰이었다고, 애니콜이었다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나 콜이 터진다 해서 애니콜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래서 삼성을 쓰다가 아이폰으로 딱 넘어갔는데 이놈의 통신이 왜 이렇게 불안정한 거야. 조금만 빨리 움직여도 끊어지고 이게 안테나 죽는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는데 뻑하면 이 불안정한 연결성 때문에 좀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아이폰은 좀 불안했어.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갤럭시 S10을 사용할 때 그리고 갤럭시 S20를 사용하면서 5G 요금제를 지금도 물론 쓰고 있어요. 5G가 아닌데도 5G 모델 쓰고 있으면 약정이라 어쩔 수 없어. LG폰을 쓸 때도 통신 속도는 빨랐어요. 5G 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통신에 대한 전환이 자유자재로 잘 돼야 됩니다. 5G를 막 연결해 있다가 근데 망이 좀 음영지역 있는 데가 있어. 그러면 이제 4G로 팍 넘어가 줘야 돼. 근데 이게 안 넘어가지는 거야. 안 넘어가져서 이렇게 턱턱 걸리는 현상들이 간혹가다 보여집니다. 근데 LG폰에선 그런 걸 잘 못 느꼈고 삼성폰에선 간혹 있었어요. 인터넷 연결이 끊어졌습니다라는 오류 페이지를 볼 때가 종종 있었는데 자주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개통 초창기, 아이폰 개통 초창기에 통신 서비스 원활하지 않았던 전적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이슈가 좀 종종 되고 있는 그런 전적을 가진 아이폰이 5G 칩을 내장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스무스하고 부드럽고 유기적으로 잘 붙어서 통신의 음영을 잘 느끼지 않을 만큼 이렇게 잘 서비스를 해줄 것이냐가 좀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5G망이 전부 다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통신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내가 이게 싫어, 난 이렇게 자꾸 전환되고 이렇게 자꾸 음영지역이 생기고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싫어, 그러면 5G 우선 연결 모드, 4G 우선 연결 모드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애플의 특성상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지를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겠지, 있어야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도 없는데 통신에 대한 전환도 개판으로 이루어진다? 이러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찌됐든 애플은 5G를 탑재해서 나올 겁니다. 루머가 그랬고 루머가 빗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애플에 바라는 거는 애플은 사실 이런 것들을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게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뭔가 통신에 대한 전환이라던가 뭔가 사용자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전문적인 파트는 사실 그냥 애플이 그냥 혼자서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진을 찍었는데 좌우 반전이 있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그냥 이게 정상이니까 이대로 써. 나중에 네가 필요하면 앱에서 수정을 해서 쓰던지 약간 이런 놀린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냥 사용자가 신경 안 쓰게 그냥 조치를 해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그냥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5G 선택, 4G 선택 이런 것들도 솔직히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냥 사용자가 신경 쓰지 않을 만큼이 통신에 대해서 그냥 스무스하게 전환이 되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줬으면 제일 베스트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플이잖아요. 우리나라 휴대폰이 아니야. 우리나라 통신 시장을 생각해줄 만큼 그렇게 여력이 많은 애들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괜찮을까? 라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드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 충전기 안 넣어주는 것도 오케이. 그 뭐 내가 어차피 지금도 충전기 뒤적뒤적 찾아보니까 꽤 많아.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많아. 그리고 한 가지 루머,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케이블의 재질 자체가 되게 좋아지는 걸로 나온답니다. 우리 그 직물 교차 방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그거 있죠. 그래서 그 케이블의 내구성은 기존의 아이폰이 아주 악명이 높았는데 이번에 굉장히 개선돼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면 좋은 소식이죠. 기본 품에 동봉이 안 돼 있다니까 빡이 치는 건데 더 비싸지겠죠. 5, 6만원 받겠지 케이블 하나 이 쌍놈 스키들. 애플은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다른 데가 먼저 했던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네들 걸로 만드는데도 특출난 능력이 있었고, 그런 능력 덕분에 아이폰 사용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조삼모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와 좋게 나왔다고 좋아하면서 호구처럼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번 이 5G 탑재만큼은 불안한 감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나와봐야 알겠죠. 하지만 여러가지 이제 5G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정보를 듣고 저 정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네들이 그리고자 하는 아이폰 12에 대한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네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제발 통신 표준들 헛다리 짚지 말고 뻘짓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전화기를 나에게 안겨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라고 말이죠.